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교대 캠퍼스 박동조라고 하고요. 먼저 제목이 참 멋지죠. 예, 연세대학교 그 3학년 편입에 관련된 그런 설명회를 하는 것은 제목 그대로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다른 대학과는 매우 다른 방법으로 전형을 실시해 왔습니다. 매우 차별화된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그 연세대학교에서 편입 이런 말도 좀 어색해요. 지금 편입이라는 말을 쓰지만 어색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제목에는 3학년 입학 전형이다 이런 표현으로 좀 바꿔봤는데요. 이런 표현이 좀 더 어울릴 만큼 연세대학교 편입은 그동안 많이 제외되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요. 편입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입시에서 우수한 재원들을 뽑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매우 분명한 학교예요. 그러한 의지는 그 편입에서도 역시 잘 나타나고요. 예. 그래서 간단하게 연세대학교 3학년 그 편입학 전형의 어떤 작년 전형들을 이렇게 간단히 살펴보면 어떠한 특성들이 있는지 여러분과 같이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연세대학교의 그 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요. 자, 다단계 전형을 한다. 또 1단계에서 시험을 보고 1단계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류평가를 통해서 최종적인 합격생을 선발한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은 매우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 전형과 크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런데 어떠한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나냐 하면요. 자, 1단계 전형에 있어서 전공 과목 시험을 보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전공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자, 개론이나 원론 또는 자연계열 경우에는 어떤 심화 과목까지 해서 뭐 보통 한 과목에서 3과목 정도의 시험을 보는데요. 이 개론이나 원론이라고 하는 과목이 매우 애매합니다. 왜? 전공 기초 과목이긴 하지만요. 거의 3, 4학년 때 배워야 되는 전공 심화에 대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자, 연세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의 편입 전형에서는 대부분 과목이 영어, 수학 이런 과목들을 보죠. 그러한 과목들은 내가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면요. 그 점수가 축적돼서 내가 몇 점을 맞았느냐의 결과를 가지고 당락이 결정돼 버려요. 그렇지만 연세대학교 1단계 전형에서의 그 전공 시험은 답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에 대한 결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답을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A+를 요구한다는 거죠. 맞췄다는 의미가 없어요. 맞췄되 잘 해야 돼요. 그 정답에 대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그게 바로 A+죠. 쉽게 얘기하면 연세대학교의 전형은요. 적어도 우리 학교에 들어와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일정 범위를 선발하는 겁니다. 그 범위가 뭐냐 하면 모집 정원의 5배수를 선발하는 것이죠. 적어도 요만큼이면 우리 학교에 와도 돼 라고 하는 범위를 설정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각 학과별로 평가 내용이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연세대 편입학에 대한 어떤 카페나 이런 것들 돌아다녀 보시면 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말이 많아요. 뭐 학교를 본다더라, 뭐 전공, 뭐 평점이 중요하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 맞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학과별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에서 전체적인 어떤 학생들의 통계를 내서 이 합격자를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고요. 각 학과별 교수들을 통해서 직접 합격생들을 선발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자기들이 원하는 학생들만 뽑겠다. 적어도 우리 학교에 와도 돼 라고 하는 범위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선호하는 이런 학생만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은 그 응시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합리하고 그다음에 불확실하고 그죠? 그러한 전형입니다. 그런데 바꾸어 생각해 보면요. 학교의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더 좋은 전형이 없어요. 왜? 자기들이 선호하는 학생들만 뽑아갈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까지의 연대 편입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습니다. 그 전공 과목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요. 모든 것을 다 뒤바꿔 놨죠. 그래서 생기는 특징이요. 자, 일반 편입. 이 자료는 뭐냐면요. 지난 3년 동안 2009년부터 2011년까지요.
예, 3개년 동안 인문계열, 자연계열 모집 인원과 평균 모집 인원과 지원자 수입니다. 예, 전체 평균을 보면요. 2,75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의 평균이요. 자, 이 수치는요. 편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다른 대학과 비교해 볼 때 굉장히 낮은 수치예요. 자, 비슷한 대학인 고려대학교와 비교해 봐도요. 2,755라고 하는 수치는 거의 2배에서 3배가 차이가 납니다. 예, 지원자 수가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대학들은 거의 3배에서 4배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율이 좀 떨어지는 학교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왜? 전공시험이라는 게 그러한 제한을 주고요. 전공시험에서 전공시험을 통한 그런 평가의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요. 그런 애매한 부분들이 지원율을 떨어뜨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원율이 떨어져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요. 좋은 재원을 뽑는다라고 할 때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해야 그중에서 좋은 재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지원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연세대학교에 합격했던 학생들을 보면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전공 유사성. 당연히 전공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공 유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 전공 따라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3학년 편입을 하게 되면 3학년 전공 과목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편입한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데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자연계열의 경우에는 예, 전공 유사성이 거의 90%예요. 예, 이공계열의 학생들은 거의 전공 예, 다 따라간다고 봐야죠.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요. 전체적인 재원을 보면요. 자,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 그 다음에 수도권이나 지방대의 4년제 대학의 인원들이 거의 그 합격생의 90%를 차지해요. 예, 이런 부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요, 이 외국대학 학생들의 비율이에요. 자, 그리고 전문대 출신의 합격생들의 비율입니다. 실제로 뭐, 이렇게 학생들 사이에 오가는 그런 말들처럼, 전접대학교 본대더라. 예, 이런 것들이 기정사실이라면, 이러한 2%는 존재하지 않겠죠. 네, 그렇지만, 실제로 합격생들의 비율에서는 2% 정도, 그 다음에 외국대학의 학생들이 한 9% 정도, 비슷한 다른 대학의 경우에는 이런 비율이 조금 바뀝니다. 전문대 출신 합격생들이 한 9% 정도 되고요. 외국대학 출신 학생들이 한 2% 정도 되는데 연대는 예, 이러한 특징들을 나타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보면요. 연세대학교는 그동안에 매우 안정적으로 우수한 재원들을 뽑는데 계속 성공적으로 이렇게 전형을 실시해왔던 학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변경된 적이 없고요. 앞으로도 별로 변경할 이유가 없는 대학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2011년 올해죠. 8월 22일 날 연세대학교에서 2012년도 연세대학교 편입학 전형 변경안을 발표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전형일을 불과 한 4개월 정도 남겨놓고 예, 전형을 바꿔버립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러한 그 전형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왜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변화되는 상황이 과연 우리한테 얼마만큼 유리한지 그 다음에 그런 유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2년 연세대 3학년 입학 전형. 자, 이것을요, 크게 이것은 두 단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변화와 기회. 예, 이런 두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자, 어떠한 변화가 있느냐?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느냐? 지금 좀 전에 바로 설명드렸듯이 크게 지금까지 우수한 재원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바뀌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자, 그러한 변화는요. 사실 편입학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 입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에 편향되는 겁니다. 자, 연세대학교 입시에서요. 논술로 뽑는, 그러니까 전체 입시에서 논술로 선발하는 인원이 거의 전체 모집의 38%